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깊은 기쁨도 가장 큰 상처도 모두 사람에게서 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성장시키고 때로는 지치게도 만듭니다. 철학자 쇼펜하워는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왜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 근원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설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지혜의 서재는 그의 통찰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다. 쇼펜하워는 인간관계의 출발 지점을 아주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악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욕망과 성향이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쇼펜하워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진실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지나치게 높으면 당연히 실망도 깊어집니다. 실망이 쌓이면 관계는 무너지기 쉽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과하게 해석하지 않게 되고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그저 자기 삶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인정이 바로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쇼펜하워는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일수록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자는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가치관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따라서 나의 기준을 상대에게 바라는 것은 애초에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배려했으니 그 사람도 배려해 주겠지. 내가 마음을 헤아렸으니 그도 같은 마음이겠지. 하지만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립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기대가 낮아질수록 마음은 편안해진다. 이 말은 무심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가 가진 한계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는 대부분의 순간은 사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한 기준이 너무 높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러한 태도를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이 관계를 지킨다. 쇼펜하워는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고슴도치의 은유로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 속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상처를 줍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단점이 크게 보이고 작은 차이도 큰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정이 사라지고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감, 적당한 온도, 적당한 기대, 그 균형을 찾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쇼펜하워가 말한 거리감은 상대를 밀어내는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고 나도 상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숨 쉴 여유를 주는 관계. 이 거리감이 지켜질 때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군가가 달라지게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성격이 조금 부드러워지면 좋겠고 말투가 조금 더 정중해지면 좋겠고 습관이 조금만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성향은 매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충고나 단기적 사건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바꾸겠다는 기대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만나면 달라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더 따뜻해질 거야. 내가 노력하면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행복을 멀어지게 하는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의 기질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줄어들 때 관계는 오히려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 사람의 한계를 미워하지 않게 되며 나 역시 억지로 힘을 쓰지 않게 됩니다. 결국 관계가 편안해지는 순간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본 모습을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피하는 것도 지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거리두는 능력을 꼽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편안하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과 억지로 가까이 지내려 하면 관계는 서로에게 고통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맞지 않는 사람을 피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합니다. 관계의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적당히 거리두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유지 자체에 집착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을 피한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고독은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인간관계의 대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인해 지칠 때 반드시 필요한 회복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지만 실제로 마음을 회복시키는 힘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이 두렵다면 아직 자신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고독은 나를 피난시키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로 인해 흐트러진 감정을 정리하고 내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나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관계가 나를 살리고 어떤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는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야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고독은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마음의 정돈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쇼펜하우어는 대화를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로 보았지만 말이 많은 관계일수록 서로를 쉽게 상처 입힌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 불필요한 말을 하기도 하고 상대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입을 여는 것보다 닫는 것이 더 많은 지혜를 준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침묵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고 상대의 말에 무조건 대응하지 않고 내 마음을 먼저 살피겠다는 뜻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대체로 분별력이 높고 감정이 쉽게 요동치지 않으며 상대의 말 너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갖습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많이 말해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말하고 많이 이해할 때 관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말보다 중요한 것이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보다 말없이도 편안한 관계가 훨씬 성숙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침묵이 생기면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분위기가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으로 가까운 관계는 침묵이라는 순간마저 부드럽게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불편한 관계는 아직 상대와의 거리를 정확히 재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침묵이 자연스러운 관계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관계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관계. 이런 관계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성숙하고 깊은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말에 있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상대의 본모습을 이해할 때 관계는 편안해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기질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성격은 마치 나무의 결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질이 다르면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느끼는 방식도 다르고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배경에는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기질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며 어떤 사람은 상처를 깊게 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는 끝없이 충돌한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기질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배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는 더 부드럽고 편안해집니다. 상대는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상대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쌓일 때 관계는 비로소 따뜻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과 소모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가 두 가지 형태로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를 소모시키는 관계입니다. 성장시키는 관계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다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며 서로의 장점을 끌어올리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소모되는 관계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항상 긴장을 하게 되며 나를 낮추거나 변명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두 관계를 분별하는 감각을 깊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고 지치게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더 나은 나를 향하게 한다면 그 관계는 지켜야 할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은 고독과 친밀함의 균형을 알고 기대와 실망의 거리를 이해하고 경계와 온도의 조절을 알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고 서로의 성장을 존중하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우리 삶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삶을 선택하는 일과 같습니다. 성장으로 향하는 관계를 선택하고 소모로 향하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기쁨을 얻고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상처는 줄어들고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고자 했던 인간관계의 핵심은 너무 기대하지 말 것,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것,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 것,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그리고 나를 지켜줄 관계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다 평온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서지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